네, 떡국열차 3교시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 공무원들 예고해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생활인데 지금 이제 공무원 연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공무원 연금을 이제 좀 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요? 공무원 연금이요? 전 공무원분들 100만 공무원분들의 연금이 깎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되나 이름 또? 국민연금 지금 아무리 많이 내도 네. 지금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이 받을 때는 최고액이 지금 한 120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300 받잖아요, 거의. 그 적자분을 다 우리 세금으로 내줘야 되는데 괜찮아요? 세금 안 내요? 저 세금 내죠. 세금 안 내셔서 그렇구나. 세금 많이 내는데. 내가 안 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담배 피시면 세금 얼마 내요? 그렇죠. 제 생각엔 네. 다 같이 300만 원 받는 시대로 가야지. 왜 그걸 하향 평준화를 하느냐.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세금을 또 우리한테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연금도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안 내면 그거 어떻게 하자고. 국민연금 한 달에 10만 원씩 내요. 8만 원, 9천 원. 아니 그럼 어디서 그러면 그걸 메꾸자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국민연금 지금 400조 이상 쌓아두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걸로 지금 주가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규정이 그러니까 있죠. 그 400조로 좀 쓰고 나중에 어떡하죠?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돈이 다 2050년 정도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는 거죠. 2030년까지. 아니 통일도 해야 되고 그럼 또 이게 돈이 또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몇십 년을 우리가 준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건 그때 걷어서 그때 나눠 쓰는 게 낫지 않나. 이 성경에 나오는 괴롭고 수고롭고 짐진 자들아 오늘 일은 오늘로 그치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정 편집장 얘기를 들어보면. 네. 후손이 다 돈 내란 얘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먹고 살 테니.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지금 돈을 막 이렇게 좀 모아갖고 나중에 20, 30년 후에 쓰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모아서 지금 쓰고 나중에는 나중에 모아서 나중에 쓰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디서 돈을 나중에 그 애들이 돈 걷겠죠. 그리고 그때 되면 진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정 편집장은 지금은 내 돈 가지고 쓸 테니 나중에 늙으면 너네들이 돈 쓰면 힘들면 니네가 뭐하라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수십 년을 계획하는 이런 그 기금이 그다지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아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전에 미국에 이제 약간 좌파 활동을 하고 생태 하시던 니어링 부부였거든요. 스콧 니어링, 헬렌 니어링. 이분들이 거의 90살, 100살까지 사셨는데 이분들은 나중에 자기 삶을 힘들고 할 때 굶어가지고 죽음을 선택하셨거든요. 아, 맞아요. 그분들 어디 무슨 공동체 같은 거 만들어 사셨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예전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작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없는 작가죠. 돈도. 이 친구한테 이제 지금 영진 씨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왜 보험을 들고 그걸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노후에 결국 문제 아니냐 하니까 노후에 만약 돈 없고 병 나고 아플 때 어떡하냐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굶으면 되지 않냐고. 굶어서 죽지 뭐. 그러면 저렇게 또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굶어 죽으면 되지. 그리고 자기는 시골에 지금 갔거든요. 시골 가서 지금 농사 짓고 하면서 글 쓰고 살고 있는데 그때 참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굶어 죽으면 되지 뭘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 굶어서 죽는 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자기가 나이가 많을 테니까 그렇게. 그래서 저는 굶어 죽는다는 말을 들을 때 참 신선한 충격과 동시에 아직 안 굶어봐서 그런 거 아닌가. 진짜. 조금만 한 끼만 안 먹고 배고파도 얼마나.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 연금 때문에 우리가 그럼 과연 옛날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사셨느냐 이걸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공무원이라는 그 정의부터 좀 일단 나라의 녹을 먹으면 공무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녹을 먹는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전에 예를 들면 고려시대 때 중앙정부에서 일하던 친구들도 있고 그때 통일 신라도 있고 다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거는 관리는. 그렇죠. 다만 이제 과거를 통해서 이제 되는 게 고려시대고 과거 이전에도 왜 관리는 있죠. 귀족들이 이제 귀족들 세습을 되죠. 골품제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알아서 잘 살지 않나요? 월급을 받나요, 그 사람들? 월급을 받았겠죠.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러니까 월급 안 줘 그냥 니 와서 일해라 이러면 내가 미쳤나 이러면 뭐 주실 건데요. 그럼 땅 주고 이런 거 하겠죠. 그렇죠. 그죠? 옛날에 왜 그 전시과 제도라고. 전지와 시지를 내렸다지 않습니까? 왜 고려 시대 때는 전지 시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전지는 이제 그 농사 짓는 땅. 품종이?
전지 이만한 거? 전지랑 시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지는 이제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 시지는 이제 왜 나무, 그러니까 땔감을 구할 수 있는 땅. 식량과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식량과 에너지. 내가 왜 이럴까? 내가 한국말로 더 쉽게 얘기했는데 왜 나의 말은 이해 못하고 남 말은 잘 이해하지? 그러니까 곡물을 얻을 수 있는 땅과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 그걸 이제 전지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시과. 그걸 이제 줬다. 네. 한 번 주면 회수는 안 합니까? 원래는 이제 빌려주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수조권만 주는 거예요, 수조권만. 그러니까 이게 권칙적으로 이 땅이라는 거는 봉건사회에서, 이 왕조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왕의 것이에요, 왕의 것.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이용권을 주고 수익권을 주는 거지. 이게 소유권은 사실상은 이제 형식적으로 물론 이제 그게 다 나중에 우리도 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어떻든 왕의 것이죠. 원칙은 그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실 지금 중국도 사회주의에서는 사적 소유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땅에 대한 게 사실은 땅 자체 소유권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50년 사용권, 100년 사용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중국은 여전히 그러면 사용권 개념인 거예요? 아니, 근데 요즘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처음 그 기업들이 거래하고 이렇게 할 때는 50년 계약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지금 북한하고 할 때도 이게 사들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계약, 몇십 년 계약. 홍콩 100년 계약 뭐 이렇게 했듯이. 그거는 이제 식민지로 그때는 아예 조차, 그건 아예 한 거고, 조차를 아예 한 거고. 가만히 계시는 게 낫겠네요. 아니,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중국 애들은 배포는 커요, 그죠? 100년 빌려가라. 100년 넘어 빌린 거 아니에요? 땅이 넓으니까. 그 정도야 뭐, 이런 개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때도 전시를 줬다는 거는 월급을 준 셈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뭔가 주긴 고려시대도 줬다 그러면 그럼 통일신라도 줬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줬다 얘기하려고 지금 이걸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무원은 옛날부터 있어요. 어떤 식이냐고요. 그건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알기는 힘드나.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큰 계획이 고려 때 이제 결국 그 이전에 이제 문벌, 권문 세가들 그리고 귀족들이 이제 각각 자기 일종의 영지 가지고 있듯이 그죠. 그런 게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고려 말에 결국 이제 조준이 과전법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과전법. 과전법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현직 관리들에게 어떤 수조권을 주는 것들인데 그 전에 이제 수조권이요? 그러니까 조를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말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권. 그러니까 세금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수조권. 그거를 이제 한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좀 본격화된 가장 큰 개혁이었죠. 그게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조선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벌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걸 땅을 다 뺏은 거잖아요. 그래서 재편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해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반발도 심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교체된 거죠. 그래 나라가 교체. 그렇죠. 그게 교체된 겁니까? 그렇죠. 권문세가가 워낙 그 모순이 돼가지고 이제 이쪽에서는 같이 나눠 가지자 이래가 결국 이성계가 조준의 개혁안을 해가지고 정도전 같이 해서 결국 나라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벌 귀족 쪽에서는 내 땅 뺏길 것 같으니까 반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해서 공민왕 때부터 이제 그 성리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관료로 채용하는데 그러니까 두 파 간에 갈등이 가장 심했던 게 이제 고려시대는 땅을 줄 만큼 다 주니까 얘들한테 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월급을 못 받는 셈이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래서 왕 이성계가 그 땅 뺏어서 줄 테니까 어떠노? 같이 한번. 아니 진짜 땅이 되겠어요 이게? 야 우리 애들 있잖아 몇 명. 싸움 잘해요? 야 내가 지금 외구 톱을 몇 번 했니? 어? 그래 저 홍건작도 내가 다 없앴잖아. 괜찮겠지? 에 자식 그 믿고 오라니까. 형만 믿고 따라와. 근데 그 정몽준과 걔 되겠어요, 되게 컨트롤이? 몽주 걔가 참 힘든데. 아니 연기하시는 거 보면
정편집장님은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데 PD님은 표정이랑 이게 진짜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어요. 이거 보이는 라디오 해야 돼 진짜 이거. 공개방송 해야겠어요. 대역이 완전 몰입한. 네. 그러니까 뭐에 정말 이 방송의 목표가 뭔지 난 지금 자꾸 갈수록 수상해져요. 오디션이에요. 꽃중년 배우 데뷔가 제 생각에 목표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뭐 무슨 재밌는 역사 얘기하자, 뭐 좀 더 쉽게 풀어보자 이런 얘기하더니 이게 쉽게 풀어주잖아요. 나 진짜 이번에도 가령 전시과제도 설명하는데 쉽게 풀어주려고 우리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식량과 에너지가 그게 더 확 들어온다고 하니까 나도 사실 과연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살짝 기분이 나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택하신 게 연기예요 또. 참나. 아이고. 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성계가 그런 신진사대부들의 힘을 딱 얻어서 이제 조선을 건국했고 그렇죠. 거기에는 과전법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월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월급을 얼마나 받았을까? 월급. 그때 월급 단위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월로 받았대요, 월. 월 단위로 왜냐면 연 단위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추수할 때 그 돈 아닙니까, 사실은? 그걸 이제 하는데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추수한 돈이? 그러니까 저기 경상도에서 올라오려면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늦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두어 달 걸리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라오지는 못하니까 어차피 1년치를 다 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매달 지급을 해야지만 가령 1월 달에는 100을 줬다. 6월 달에는 50을 주기도 하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고 좀 없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저기 중국에서 사신들 오잖아요. 사신들 오면 월급을 깎았대요. 그냥 그러니까 대접을 해야 되는 접대를 해야 되니까 그 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냥 없어가지고 퉁 빠지고 하니까. 엄청나게 흉년이 들거나 이럴 때 전쟁이 나거나 이럴 때도 물론 월급을 깎긴 깎았지만 이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도 엄청 깎았다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네. 미운 사람 자, 그래서 이제 경국대전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관리들의 월급이 총 18등급이 있답니다. 정일품부터 총 9품까지. 9품까지 18등급이 있는데 정일품이 이제 정승환이 제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연봉으로 쳐서 쌀 100석에 백석? 면포나 비단으로 그러니까 32피를 받았는데 32피를. 이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지금의 장관 정도가. 근데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전쟁이나 기근 사신이 왔을 때 깎였다고. 그리고 특히 병자호란 그리고 아까 가뭄이 든 때 이럴 때 어느 정도로 깎였냐면 정일품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병자호란 후에는 1,344만 원. 연봉이? 또 그때는 물가 샀겠죠. 그리고 가뭄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경신 대기근 때, 1670년대 이때는 한 2,180만 원. 그러니까 절반으로 깎이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뇌물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뇌물이 일반화돼 있을 때. 연봉이 너무 작구나. 그러면 9품 정도 되면 아주 그냥 종구품. 15세기에 1,000만 원 받았답니다. 평상시에 기근도 아니고. 네, 평상시에. 1,000만 원. 병자호란 때 248만 원. 월로 한 20만 원씩 받은 거네. 아까 저기 가뭄 났다 경신 대기근 때. 그때는 736만 원. 한 50만 원, 60만 원.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어떻게 해서인지 하우 상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우 상박이 아니죠. 그래도 왜 한 1,000만 원 받다가 그래도 73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최저 생계비 아주 많이 깎지는 못했다. 그렇죠. 당시 가구당 연평균 소득 500만 원. 그럼 그러면 일반 가구가? 네, 연평균 소득이. 그럼 그렇게 짠 것도 아니네, 그죠? 그렇죠. 그거보다는 많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관리들은 양반이잖아요. 노비도 그러네. 있고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될 식솔이 많은 거예요. 그러네. 노비가 연간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비용이 필요했다거든요. 그러면 노비 한 둘 둘려면 벌써 한 300이네. 300 나가야죠. 그러니까 죽는 거죠, 완전히. 보내야 되겠네. 그래서 어디서 충당하느냐. 뇌물이래요. 뇌물이 일반화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이제 그 월급이 적으니까. 짠 연봉. 그리고 임금도 알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 다 받는 거. 그러니까 좀 조금만 받아도 되잖아, 너 어차피. 새끼 진짜. 억지로 가져갈란다. 월급이 주수입은 아닐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냐면 가령 이제 월급이 100이다. 뇌물이 200이래요.
아, 기본이?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많은 돈을 뇌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 업무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겠네. 그렇죠. 뇌물 받는 거가 더 중요한. 돼가지고. 그래서 네. 왜 청백리 우리가 이제 청렴한 관리들 청백리라고 했잖아요. 왜 맹사성 같으면 네. 집이 막 그 초가집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 비가 새가지고 맹사성 부인이 우리는 어디 고대광실 같은데 좀 살아보나 이랬다가 그런 네. 얘기도 나오지만 실제 그럴 수밖에 없더니 만약에 월급만 받고 산다면. 그러니까 월급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면 청백리구나. 그렇죠. 네. 정승까지 지냈잖아요. 맹사성은. 그러니까 월급만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이게 조선이란 나라도 네.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둔 나라가 아니래요. 다른 그 당시에 그 다른 나라라든지 이런 데 비교했을 때 여기 보니까 에도 시대 때 일본의 평균 세율이 35%. 번 거에 35%. 네. 3분의 1이네. 그렇죠.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농노들이 네. 영주에게 기본 33% 뜯기고 그 남는 소득 중에서 10%를 11조 냈잖아요. 11조 내야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를 세금으로 뜯겼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시 그때는 한 3-40% 정도가 세금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왜 10%밖에 안 걷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공식 기록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우리는 준조세가 많잖아요. 그때 군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납해가 이게 따지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소설가 작가들은 프랑스 대혁명하고 이제 당시 한국 상황 비교해 보면서 조선 상황 비교하면서 프랑스 대혁명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변화가 오면서 부담이 이제 농민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확 들고 일어나서 왕을 죽였는데 네. 왜 조선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이렇게 부담이 1년 수입에 거의 어떤 학자들 연구 결과는 1년 자기가 생산한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거의 한 60% 이상 날라갔다고 보거든요. 60-70%를 뜯기면서도 저렇게 잘 참냐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조금씩 이제 그런 게 이제 준조세 개념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진짜 세금 10%면 좋은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군역이라든지 공납이라든지 이런 걸로 뜯기는 게 워낙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그 의료보험도 요즘에 건강보험 준조세 아닙니까 거의. 아니 의료보험 그래도 혜택이라도 보니까 좋은데. 혜택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내요. 이래저래 지금도 많이 뜯긴다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전기세니 전기 요금이지만 전기료 뭐 어쩌고 다 하면 한 달에 진짜 많이 나가요. 담배세도 많이 떼고. 그 간접세가 많죠 요즘은.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물건 살 때마다 우리가 기본 10%씩은 또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 나빠지네. 부가세도 또 좀 오른다. 그죠? 부가세가 지금 10%인데 지금 그때 만지작만지하고 있죠 지금 부가세. 그럼 하여튼 그 청백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하긴 그러니까 청백리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 10%잖아요. 네. 10%인데 그 중에서도 또 양반은 세금 안 냈잖아요. 양반도 세금 언젠가? 안 냈잖아요. 군역도 면제됐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막. 그리고 또 노비 중에도 밖에 사는 노비가 있고 노비. 안에 사는 노비 있잖아요. 솔고노비. 예. 솔고노비는 또 세금 안 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노비인데 더 이상 국가에 의무가 없죠. 여기만 주인에게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세율이 10%인데 이래저래 떼고 나면 실제 중앙정부로까지 올라오는 거는 5%밖에 안 됐답니다. 왜냐하면 한경도하고 평안도는 또 자체적으로 전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면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도 그 세금 거기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류 지역이라고 했대. 익류 지역. 지금도 왜 우리 저 DMZ 쪽에 사시는 분들은 민통선 마을. 그쪽은 세금 안 걷잖아요. 그렇죠. 거기 분들은 국방 의무도 없지 않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군역도 면제되는 맞아요. 거기서 태어나시고 거기 사신 뭐 10년 이상 사시고 뭐 이런 분들은 군역도 참 면제입니다. 재정 수입의 절반이 이제 쌀인데 거의 이 중에서 또 녹봉으로 나가는 게 50%가 녹봉으로 다 나갔대요. 걷어들인 쌀의 반은 애들 월급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뭐 막상 보면 재정이 별로 없는 국가 재정이라는 게 그렇게 뭐 그래서 왜 하진 않았구나. 그래서 군인도 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야 되고 그렇죠. 맞다. 무기도 사고 여권도 나갈 때 자기 돈으로 다 충당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굉장히 그 자율성이 강조됐던 나라였네. 네. 자급자족이네요. 우리 이런 얘기를 포장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요? 맞다. 우리 진짜 너무 우리나라를 근데 이게 그만큼 애민 정신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요? 세금을 많이 안 걷으려고 했다. 그죠. 많이 걷으면 국민도 힘드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에 사신이 오거나 이민족 침입했을 때는 쌀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시한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 지역에 두는 게 맞죠, 쌀은. 참 현명한 우리 조상님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조상들은 정말 참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해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리들은 그러면 몇 시에 출근했을까? 아, 출근? 네, 출퇴근 시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출근은 한 8, 9시쯤 했겠죠. 그러니까 딱 맞췄구나. 오전 5시에서 7시에 출근했대. 봄, 여름에. 오전 5시에서 7시에? 네, 네. 너무 이른데? 근데 이제 가을, 겨울은 7시에서 9시. 그래도 이른데? 고위 관료들 있죠. 네. 5시까지 새벽 5시요? 네, 궁궐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해가 제대로 뜨지 전 아닌가? 뜨기 전이라도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지가 걸어가는 건 아니니까. 가마 타고 가잖아요. 요즘 치면 이제 운전차가 전용 기사가 와서 기사 딸린 자가 퇴근할 때도 모셔다 주고. 그렇죠. 가마. 그래도 정승대감인데. 그 하마평이라고 있잖아요. 왜 그 하인들이 자기 가마석. 어른들 왜 이렇게 해서 보내고 나서 자기 주인들 보내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왜 뒷담화 깔 거 아니에요. 네. 네. 진짜 새벽부터 나오려면 차에서 졸고 있어. 살이 더 쪘어? 무거워 죽겠어. 야, 어제 술 엄청 처먹더라, 그 인간. 차에서 자꾸 방귀 대고 오바이트 해야 되고 아주 미치겠다. 야, 냄새 안 나디? 짜증나 죽겠어. 야, 그럴 땐 약간 내려가지고 기우뚱하게 봐. 한쪽을. 아이, 그나저나. 하마평이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다. 네, 그렇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원조는 따로 있을 수도 있다. 새벽에 어쨌든 나가는 거예요. 네. 그 나갈 때 뭐 제대로 아침 먹고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죽 같은 걸 먹고 나갔대요. 죽. 그걸 이제 조반이라고 했대요. 조반. 좀 조반. 밥 좀 조반. 죽조반. 죽조반. 죽조반을 드시고. 네. 근데 이제 이때 아침조차 조반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이를조차 조반. 아주 새벽에 나가는 셈이니까. 이를 조자랑 아침 조자랑 참 다르구나. 조식조랑 다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이를 조자는 조반. 네. 근데 그 옛날에 15세기 이럴 때 그러니까 발음이 네. 아침 조자는 듀오라고 읽었대요. 교반. 그래서 조반, 교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다 조반이 되고 그게 아침밥이 됐대요. 원래는 조반은 아침 죽 같은 아주 일찍 먹는 거고. 그렇죠. 예. 교반은 아침 밥이고. 그래서 어쨌든 퇴근은 이렇게 해서 이제 봄, 여름에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조금 일찍 가는 거죠. 그러면 거의 12시간 근무네요? 그렇죠. 12시간. 빡셌다. 빡셌죠. 12시간 동안 근데 진짜 할 일은 있긴 있었나? 별로 할 일은 없어요. 지금 공무원들이랑 비슷하군요. 그렇죠. 아침에 오면 이제 심을 100만 공무원들. 나무에 물 주고, 그러니까 화초에 물 주고 이러면서 오늘 뭐 점심은 뭐 먹나. 그렇죠. 아침에 이제 점심 고민하고 점심쯤엔 이제 또 저녁 누구하고 저녁을 먹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참. 뭐 공문서 같은 거 올라오면 좀 좀 읽어보고 내가 얘기할게. 가라. 보류 항상 그 보류 딱. 그래서 12시간을 근무를 하니까 조선 초기 때는 그 나라 비용으로 점심을 줬대요. 점심 중식 제공. 네, 중식 제공. 근데 이제 임진왜란 이후로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안 줘요? 그때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점심을 안 줬대요. 그럼 궁 안에 무슨 구내식당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닌데 선조 임금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돈이 없으니 점심은 이제 없는 걸로 하자.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 진짜 모양 빠진다. 야, 점심도 못 주면 좀. 그랬더니 고위 관료들이 그런 거 그거 있어. 이게 뭐 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직 나라가 어렵다고. 모양 빠지게 내가 그럼 도시락 들고 나니까요. 대충 하인 애들한테 갖고 나면 되잖아. 왜 나한테 그러냐. 저희만 먹읍시다 그러면. 더 밑에 애들은 점심 싸우게 하고. 우리는 모양 빠지게 나이가 있는데. 그럼 한 정승까지 가면 되나? 한 당상관 이상은 줘야 안 되겠어요. 당상관까지? 정삼품 이상 정도는. 말 안 나오게 니네들이 잘해. 그건 제가 제가 깔끔하게 하잖아요, 일처리. 그래서 고위 관료만 점심을 주고 당상관까지만 애들은 안 줬대요 또. 진짜요? 실제로? 모양 빠져. 세상에. 짜증나. 밥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선조 이후로 그러면 고위 관료만 점심 준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학업 관리들은 점심을 싸왔대요.
도시락을. 정말 참나. 그런 또 아픔이 또 있으셨군요, 한국 관리분들의. 그래서 이제 휴일이 네. 휴일도 참. 근데 있죠. 참 지금은 월화수목금토일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요일이 따로 있었나? 있죠. 그래도 뭐 무슨 일. 우리 한자로 지금 밑에 나오잖아요. 창간지지로 하지 않습니까? 경신일 뭐 하듯이 그런 거. 근데 그게 임자년은 요일이랑은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60일 기준 아닙니까? 저건 어떻게 보면 60 아니 10간 12지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면 60개 경우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60개 나오겠죠. 60갑자면 한 번 도니까. 그렇죠. 그러면 60일 중에 뭐 예를 들어서 10간으로 그것도 역법은 다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역법이 다 있으니까. 옛날처럼 월화수목 금토일 해가지고 일요일 날만 쉰다 이런 건 없고요. 네. 쉬는 날이 정해져 있긴 해요. 그래요? 보니까 국경일. 가령 뭐 조선 건국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개천절. 그렇듯이 그렇고 국기일. 국가적으로 기념할 만한 아니 이제 슬퍼해야 되는 날.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신 날. 이 날은 휴무일이었대요. 며칠 오래 갈걸요 그러면. 아니 왕이 나중에 한 30명 되면 그럼 한 30날을 다 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아. 왕이나 왕비.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아니 그 전직 왕. 바로 전. 바로 전.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왕과 왕비, 왕대비의 생일, 설 추석 뭐 이런 날. 그러면 왕이 이렇게 설 전날 죽고 이러면 좋아했겠다. 이게 휴일 붙여서 쉴 수 있으니까. 약간 좀 어디하고 비슷하죠. 그런 지금 쉬는 날 노는 날 들어보면. 잠깐만. 북한 쪽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 생일이라든지 이제 기일이라든지. 김일성 탄신일, 태양절 뭐 이럴 때. 여튼 뭐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도 왕국이에요, 그죠? 이름 또 북한에서. 그럼 왕국이죠 뭐. 네. 세습이 되고 있는 게 왕국의 특징인데. 그렇죠. 어쨌든 이런 날은 국기일, 그다음에 왕의 생일, 왕대비의 생일, 왕비, 왕대비의 생일 뭐 이럴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왕과 왕대비. 그래서 1년에 한 20일 정도 됐답니다. 1년에 20일. 이게 다는 아니고요. 대신에 부모상이나 부모가 위독한 경우는 이제 그 거리에 따라서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는 휴가를 줬대요. 부모 상 때요? 네. 아니면 위독해도 되고. 뻥치면 어떡합니까? 설마 그래도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가령 대신에 자주 아프면 좋겠죠, 부모가. 뭐 뻥치가 악용한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따져보면 뭐. 아니 부모님이 위독하셨다가 이게 다시 건강해지시면 또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에서는 가장 최고가 충효 아니에요, 충효. 그렇죠, 충과효. 네. 근데 엄마 아프다고 뻥치가지고 쉬었다가 들키면 죽음일걸요, 아마? 그렇겠네요, 진짜. 설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도 아버지 엄마 가지고 장난치진 않잖아요. 가족 건드리지 말라면서요. 우리 정해주지 뭐, 그런 건 솔직했었다, 우리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위독하다고 속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죠. 이제 아프신데 조금 과장할 수 그러니까 과장할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는 쉴 수, 그러니까 제 말은 자주 아프면 좋겠다고. 아버님이 감기 좀 걸리셨는데 지금 뭐 각혈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면 휴가를 줘야 되니까, 그죠? 휴가 줘야 되니까. 근데 그 휴가가 꽤 잘. 60일에서 90일까지 갈 수 있으니까, 거리에 따라서는. 지방이 좀, 먼 데면. 네. 그리고 실제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런데 그때 무급 휴가겠지만 3년상 치르겠다고 하면 직을 내놓지도 않고도 해준 사람이 있대요. 부모님을 그러니까 3년 심유하고 오라고. 심효살이. 그렇게 해준 사람도 있대요. 3년상이라는 게 이제 그 묘 옆에서 이제 무슨 운막 같은 거 져놓고 하는 거죠? 아닌가요, 이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침 저녁으로. 그게 하는 원칙이죠.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겠죠. 뭐. 겨울에 어떻게 운막이 있겠어요, 그거? 그럼 또 얼어 죽겠지. 제가 또 봤던 동화책에서 봤던 그건 또 이게 또 과장된 거군요. 원칙으로 진짜 효자는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일반화돼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주 드문 경우래요. 그래서 진짜 3년 심효를 하면 진짜 나라에서 상을 줬대요. 나머지는 그냥 아침에 한번 묘 그렇죠. 한번 보고 오고. 아침에 올라가서 뭐 그냥 풀 좀 뜯어주고 이렇게 내려오고. 하루는 또 이렇게 그냥 늦잠 자서 그냥 다음날 가야지.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내일 갈까? 아니 그 예전에 산속에 만약에
뭐를 물론 명당을 잘 쓴다지만 네. 그 들짐승도 위험한 게 많고 그러니까 참 이게 진보살이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겠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요즘처럼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갖고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할 것도 진짜 없겠다. 아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기가 지나온 지금까지 관직 생활이나 여러 가지 사회 생활이나 또 부모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죠. 인간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죠. 그래요. 3년상 하는 와중에는 뭐 이렇게 따로 여종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겠네요. 그죠? 거의 일반화가 안 될 뿐이겠죠. 했을걸요. 근데 이제. 했었나요 또? 아니, 결론적으로 몸가짐을 정갈하게는 해야 되겠지만. 네. 상중에 이제 만약에 이 성관계가 하고 만약 아이가 그 역산에서 만나면 난리 진짜 그게 아주 몹쓸. 특히나 임금이나 국상기관에 만약에 얘가 뭐 이러면 신호들 입장에서 만약에 하면 난리가 나죠. 봐봐요. 아니 그렇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하긴 하겠죠. 몸종하고는 했겠죠. 정실 부인과 안 할 뿐이지. 뭐 비밀이니까. 개인의 생활이니까 뭐. 몰래 하지 왜 안 하겠어요. 하여튼 저런 태도가 문제예요. 왜요? 무조건 그렇게 다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 꺼내신 거는 정 편집장님. 그랬나요? 네. 몸종이랑 상중. 예원 씨 오늘 좀 빛나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그래서 뭐 그 휴가는 그렇게 갔고. 네. 그러니까 정식 휴가는 많지 않지만 아프면 이제 좀 그렇게 꽤 휴가가 셌네요, 그죠? 세죠. 지금으로. 지금 같으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 부모상은 7일이잖아요. 일주일. 그래요? 근데 지금도 보면 제가 잠깐 공직 생활 좀 했는데 은근히 휴가를 찾아보면 좀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타 저타. 아니 그리고 요즘은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연월차도 있고, 육아휴직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병가 휴가도 있습니다. 가족들 이제 병간호를 해가지고. 그래요? 다 허용해주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나름 좀 탄력적으로 뭐 아니 기간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눈치 보고 못 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공무원은 그 휴가 쓰고 이런 데 있어서 뭐 반드시 다 쉬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뭐 쓰기 싫어도 써야 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요. 연말에 무조건 몰아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간마다 좀 다를 수 있고 그죠. 운영하는 또 형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네. 원칙은 뭐 어떻든 그렇게 무조건 쉬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상사가 이제 아주 그러면 이상한 사람한테는 쉽지는 또 않겠죠. 아무리 뭐. 자, 그럼 뭐 휴가는 어쨌든 요즘이랑 그렇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뭐 이제 후한 휴가가 있었다. 저기 뭐 월급 나온 김에 그 우리 이제 관료들만 받잖아요. 근데 궁에는 뭐 상궁도 있고 내시도 있고 황관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직이라고 보기 좀 어렵나요? 근데 왜 품계는 있으니까 거기도. 결론적으로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기도 하죠, 그죠? 별정직. 그래서 이제 제조 상궁이 상궁 중에 제일 높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조 상궁은 저 술 만드는 상궁 아니에요? 폭탄주 제조. 그래서 이 사람은 당상관 이상의 양반 관료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았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측근이니까 좀 배려해주고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 받았습니까? 여기는 안 나오네. 많이 맞춰 받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돈으로 보면 정일품이 아까 5천만 원 정도였다고 했으니까. 3천 정도 받았겠네, 그죠? 당상관 이상의 양반 관료보다 많다고 해서 거의 한 4, 5천에 가깝게 받다고 봐요. 당상관이 몇 품이에요? 정3품 이상. 당상관이 정삼품이에요. 요즘 치면 1급 차관복급이 당상관. 그래요? 1급 차관복. 원래 당상관 이상 돼야 대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당하관. 그러니까 그 이하는 당하관. 부를 때 뭐 대감마님 이렇게 못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령 별감이면 별감. 뭐 이런 정도 되겠죠. 나으리 불렀겠죠. 나으리. 그러니까 이조전랑이면 이조전랑마님 뭐 이렇게. 그래도 이제 왜 요즘도 보면 뭐 부장은 아니지만 부장 대우 해주고 다 부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는 부르게 했겠죠. 대감이라. 대감을 불러라. 근데 요즘도 다 직급은 인플레 하고 싶으니까 부국장을 다 국장으로 부르잖아요. 대부분 다. 그죠. 근데 아직 대감은 아니시잖아요. 야, 내가 니한테 월급 주잖아. 근데 대감이라고 부르다 또 어디서 혼나면 어떡합니까, 저는. 나면 그냥 내 직책을 부르면 되잖아. 그대로 불러요? 그럼, 그때는 그렇게 하고, 아무도 없으면. 대감이라고 부르고? 그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전화라고 불리고 싶지만.
대역죄인 발언인데요. 그럼 저를 호칭 잘못하면 대역죄인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라고 부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거는 불경. 그죠. 큰일 나는 거죠. 대도 무역죄가 아예 되는 거죠. 이름도 안 쓰잖아요. 가령 뭐 네. 정조의 이름이 뭐죠? 산. 이산이잖아요. 이산. 그럼 정조가 산자. 임금이면 산자를 쓰면 안 돼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공문서나 이런 데서 마음대로 못 쓰게 돼 있어요. 개명을 하게 하든가. 그래요? 네. 개명까지 해야 됩니까? 왜냐면 동격으로 불릴 수는 없으니까. 이삼 뭐 이렇게 쓰면 이건 이찬. 이잔 이런 건 괜찮고. 그래서 어쨌든 궁녀들 보면 상궁들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잡일 하는 애들 많잖아요. 무수리도 있고 심부름하고 청소 담당하는 애를 파지라고 했대요. 파지요? 네, 파지. 파지? 네. 파지 주우러 다니신다. 그런 셈이죠, 그죠? 방청소 담당은 방자. 물 담당은 수모라고 했대요, 수모. 수노? 수모. 그러니까 물숫자 어미모자인 것 같아. 수모.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월급은 노동 강도에 따라서 노동을 많이 하면 좀 더 많이 주고 많이 안 하면 좀 적게 주고. 뭐 공평했네. 그리고 보니까 옛날에는 숙종 때 이후로 이제 돈이 나오니까 화폐를 주는데 그 전까지 이제 현물을 줄 거 아니에요. 네. 쌀. 그래서 쌀하고 콩하고 그다음에 생선을 줬대요. 생선이요? 네. 고등어 같은 거? 어쨌든 뭐 좀 절인 생선 줘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생물은 못 줄 거 아닙니까? 상한. 주로 말린 걸 대구. 대구를 줬대요. 대구 아니면 북어. 북어. 말려야겠죠. 그래서 궁녀가 되려고 막 그렇게 노력했던 게 북어국이 먹고 싶어서? 아니 꽤 수입을 주니까. 궁녀도? 월급을 주니까. 그래서 1년에 쌀 10가마면 좀 잘 사는 집으로 알려졌대요, 옛날에는. 근데 여기서 궁녀들은 기본급으로 옷값, 밥값 다 받고 상여금, 그러니까 경력금도 꽤 받았대요. 그래서 고종 때 보면 상궁들에겐 각각 쌀 두석, 두석, 섬이나 석이나 같겠죠, 그죠? 돈 40원. 40원이 그땐 큰 돈이었겠죠, 그죠? 그렇죠. 나인들에겐 쌀 두석하고 돈 20원. 두석이 30마리래요. 세가만이네, 세가만이. 그래요? 응. 많이 받았네요. 궁녀로 되면 1년에 적어도 10가마 이상 받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무원 하려고 하는 분들이 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니까 그렇죠. 수입이 안정화된다는 게 가장 큰. 아무리 힘들어도 월급은 주고 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 안 주면 예전에 고종 때 이모곤란 해가지고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키죠. 1년간 월급 안 나오고 나온 월급이라고 살을 주는데 모래가 섞여 있고 이러면 확 해가지고. 근데 공무원이 우리 피디님이나 교수님 취직하실 때는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었죠. 아니 그때도 고시는 인기 있었죠. 행정고등고시, 뭐 사법고시. 그렇죠. 5급 이상 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 인기가 있지. 그쵸, 뭐 밑으로는 9급, 7급은 인기가 없었죠. 진짜 없었어요. 조금 그때는. 아무래도 급여가 워낙 박하고 또 이제 권한이 이제 승진 자체가 또 잘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그 원칙적으로 신문에 한 번씩 나왔지 않습니까? 9급 공무원이 5급에 승진할 때까지 뭐 20년이 걸린다는데 그거는 원칙이고 그렇고 실제로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죠. 이게 뭐 올라간다는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수준까지는 못 올라간다 생각해버리면 사람들이 별로. 근데 요즘은 뭐 7급, 9급이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네. 안정성이 그만큼 이제 중요해졌죠. 그리고 이제 급여도 예전보다 많이 좀 후해진 거죠, 그죠? 너무 일반 기업은 오랫동안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40대 그렇죠. 좀 넘으면 나오는 사람 굉장히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한번 그거 났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 그 대기업에 1000명이 들어가면 거기서 임원이 될 확률이 4명? 뭐 그 정도 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난 경쟁률이고 문제는 이제 임원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뭐 이제 40대 중후반 되면 대부분 내보내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31살에 임원되는 조씨 가문들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줄 중에서 가장 좋은 줄이 뭐냐? 무슨 줄 같아요? 탯줄. 아시네. 줄 중에 가장 좋은 줄은 다른 줄이 아니라 이제 탯줄이 최고다. 요즘. 하여튼 뭐 우리 이번에 사과는 했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이. 대한항공을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대한항공을 지금 좋아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너무 대한항공을 싫어하는 건데 하나 욕했더니 좀 상당히 나한테 반박을 하더니 충청도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역 감정 조장하시는. 정말 하나는 충청도 기반이잖아요. 한지는 어디지? 인천 아닌가요? 한지는 인천이에요? 모르겠는데. 인천 아닌가? 쪽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학원도 그쪽에 인하대학교 그쪽도 맞네. 다 그쪽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나가 대전에
뭘 한 건 없잖아. 천안이죠. 하나가요? 네, 하나가 원래 아닌가요? 천안인가요? 천안북일보. 그리고 이제 하나 이글스가 있고. 하여튼 뭐 하나는 저는 그냥 어쨌든 좀 보듬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또 보듬어 주고 싶어요? 조금 쉬었다 갈까요? 그럴까요? 그럼 뭐 어떻게 공무원 얘기 아직 안 끝난 거죠? 조금 더 할 수는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가봐요. 그냥, 예. 지금 이 못다한 공무원 이야기 3교시에서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하고 잠시 쉬었다가 4교시에서 좀 더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